안녕하세요. 미얀마 양곤의 메이슨입니다. 미얀마는 현재 하루 1에서 2,000명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18일 현재 벌써 73,000명을 훨씬 넘어버렸습니다. 훨씬 적은 수의 증가를 보였던데도 스테이 앳 홈을 외치며 각종 여러 사업장을 거의 강제 폐쇄하였으나 이제는 스테이 앳 홈을 강조하면서도 사업장들이 문을 열어가고 있으며 각각의 건설 현장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앉아 굶어 죽을 수는 없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사람이 모이는 사찰, 식당 등은 아직 출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도 여전하고 화물차의 진출입도 엄격하게 검역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푸드팬더라는 배달앱이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곤 시내에는 오토바이의 통행이 금지되고 있어 배달은 자전거로 이루어집니다. 이 더위에 자전거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산이나 오르막이 없이 양곤은 평지입니다. 정부에서는 지역에 따라 상이하나 월별로 약 4만짜세 생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배분이 불평등하다고 마찰이 있기도 합니다. 중국 국경을 오가는 화물차를 위해 그린레인을 설치하여 통행의 원활함을 만든 후 중국으로의 신선식품과 과일 등의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최근 미얀마에는 대선이 있었습니다.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NLD가 약 85% 이상의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보시듯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직 일부 지역에서는 재선거가 이루어지고 있고 결과에 불만을 가진 곳도 있으나 워낙 압승이라 힘을 받지는 못합니다. 흠이라면 이번 선거에 라카인주 곳곳이 선거를 치르지 못하였습니다. 라카인주의 반군 아라킨과 로힝야족에 관해선 다음 편에서 다루겠습니다. 비록 헌법상 군부에게 총 의석수의 25%를 내어주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 선거의 압승이 한국의 신남방 정책에게는 새로운 동력의 날개를 달았습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 대응에 있어 한국은 PCR 테스트 킷, 빠른 항원 테스트 킷을 동시에 모두 제공한 미얀마에 있어 유일한 국가입니다. 11월 16일 한국 정부는 신속 진단 키트 44,000개와 300만 달러 상당의 의료용품을 미얀마 정부에 기부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 한국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남방 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뉴 서던 폴리시 플러스 브랜드를 탄생시켰습니다. 세부 전략으로는 코비드 이후의 의료 부문에서 포괄적인 협력, 한국의 교육 모델, 공유 및 인적 자원 개발, 한류 활용 쌍방향 문화 교류 증진, 투자와 무역에서 윈윈 파트너십, 상생형 농어촌 도시 인프라 개발 협력, ICT 기반 미래 산업에서의 공동 협력, 비전통적인 안보 분야 협력 강화, 이렇게 7개 영역에 대한 세부 전략이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미얀마 보건당국은 이번 글로벌 사태 때 한국이 보여준 첨단 의료보험 시스템을 도입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코이카이 미얀마 우선 개발 협력 프로그램에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미얀마에서 가장 크고 현명한 투자는 교육과 건강에 있다고 하며 한국은 우수한 교육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룬 뛰어난 성공 모델이라며 교육에 대한 열망을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은 또한 영화, 드라마, K-팝, 음식 등 창의 산업에서 젊은 세대 구성원들의 교류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농협에서 양곤의 농협은행을 열었습니다. 동시에 더 많은 한국의 농기계들이 장기 대출을 통해 공급됩니다. 6개월에 한 번 지불 형식입니다. 4년에 8번 할부, 5년에 10번 할부 이런 식입니다. 중국 경운기가 개당 약 230만원이지만 한국산은 약 21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코비드-19를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구성하고 투자 전략을 다변화해야 할 시점에 미얀마의 지리적 전략적 위치가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얀마를 글로벌 물류허브 중심으로 만들려 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또한 미얀마는 얼마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협정인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CEP 협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협정 발효 후 20년 이내에 그들 간의 상품 무역에 최대 90%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서명국들은 미얀마를 포함한 캄보디아, 라오스 등 최빈국에 특별한 특권을 부여하기로 동의하며 또한 유엔이 요구하는 최빈국에 대한 추가 양보와 조약의 조건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로 RCEP 서명국들은 10년 내 90%에 대한 관세를 철폐해야 하는 데 비해 미얀마는 상품 무역의 15년 내 30%에 대해서만 관세 철폐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경쟁 정책에 대한 합의에 따라 미얀마의 과도기 기간은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합의했습니다.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은 RCEP을 통해 경기 회복, 투자 촉진, 미얀마 제품을 세계 시장에 수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미얀마의 최대 투자국이지만 미국이 현재 진행 중인 중국의 프로젝트 중 일부를 상쇄하고 미국이 투자하고 싶어 합니다. 미국은 에너지, 통신, 관광, 천연가스 생산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입니다. 미얀마 은행의 최대 약점 중 하나였던 타은행 송금이 일본 직하의 협력으로 CBM 네트를 탄생시켜 이제 은행 간 송금, 급여 이체, 세금 및 공공요금 자동 인출이 가능하게 되었고 중앙은행과 민영은행 간의 STP 시스템과 전자수표 처리 시 효율성이 향상되게 되었습니다. 같은 배를 타면 같은 목적지로 간다는 속담처럼 수위가 올라갈수록 연꽃이 더 우아하게 보이는 것처럼 한국과 미얀마 양국 관계가 이 시기에 더 빛을 밝혀 서로 상생하며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보이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타이거 아이, 호안석이라고 하죠. 몸에 지니고 있으면 좋다고들 하네요. 나무가 땅속에 묻혀 오랜 시간이 지나며 나무가 돌이 된 것입니다. 광고 아닙니다. 미얀마, 미국, 아프리카 등 일부 지역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캐내어도 가공할 기술이 없어 중국으로 가져가 가공하고 다시 미얀마로 들여온다 합니다. 중국은 이것을 가져가 이렇게 팔찌 등을 만들기도 하지만 테이블, 벽장식 등 고급 건축 재료로 만들어 알짜 고부가 가치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미얀마 기술의 현실입니다. 풍부한 재료와 원료가 있고 또한 풍부한 인력도 있으나 이렇다 할 기술이 없습니다. 예를 들었으나 거의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난한 나라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조사하고 시장을 보면 돈이 보입니다. 특히 RCEP의 서명으로 미얀마에서의 수출이 더욱더 유리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팍팍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